오늘도 사연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ADHD라는 질환에서 사용되는 콘서타라는 약과 교감신경 항진, 자율신경 실조증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0대에 힘겹게 공무원이 되었는데 업무를 볼 때 일에 집중도 잘 안 되고 주의가 산만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일상생활 중에 무기력해지거나 우울감도 자주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진료를 보았더니 성인 ADHD 진단을 받게 되었고 콘서타라는 약을 처방받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약을 먹으니 힘도 나고 일도 잘 되는 것 같긴 한데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긴장이 된 것처럼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증상이 좀 생겼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콘서타라는 약이 교감신경 항진 작용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약을 계속 먹어도 되는 것일까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는 소아정신과 질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유병률은 한 6에서 8%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일시적이거나 경미하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학업이나 업무 또는 가정 및 직장에서의 생활에서 상당한 정도로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ADHD는 대부분 소아에서 나타나는 신경학적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성인이 되어서 진단이 되는 ADHD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ADHD의 원인으로 유전적인 문제, 환경적, 심리사회학적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소아나 성인 모두에서 과도한 스트레스가 만든 신경학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2016년도부터 ADHD 치료제 급여 기준이 기존의 6세에서 18세 사이에서 65세까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학계에서는 급여 범위 확대가 아동 질환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회 차원의 의견과 달리 제 개인적으로는 더 빈번해진 ADHD 약물 사용이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을 일으킬 개연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DHD 진단을 할 때는 당뇨나 고지혈증 등처럼 혈액검사 등으로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생리학적 기준이 없고요. 전적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말에 의존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진단에 의한 처방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또는 너무 쉽게 약을 구할 수 있어서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도 다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ADHD 치료제 시장은 콘서타로 대표되는 메틸 페니데이트와 스트라테라로 대표되는 아토목섹틴 성분이 대표적인데 특히 콘서타가 전체 시장의 80%가량을 차지하며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탈린, 콘서타, 페니드 등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되는 메틸 페니데이트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와 기면증의 치료제로 승인된 향정신의약품이고요. 카페인을 제외하고는 의약품 중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각성제로 인정된 약품입니다. 그런데 콘서타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증상뿐만 아니라 원래 개발이 될 당시 목표였던 우울증과 만성피로, 기면증 등에도 많은 도움이 되다 보니까 신경학적 질환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에서도 다른 용도로 약물 사용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언젠가 TV를 보다 보니 KBS 추적 60분에서 수험생들에게 공부 잘하는 약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는 내용도 본 적이 있습니다. 수험생뿐 아니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성인에서도 이 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집중력을 강화시켜주고 우울증이나 피로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럼 어떤 작용 기전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콘서타의 작용 기전을 보면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억제해서 혈중에서 이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의 수치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을 각성을 시키고 흥분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암페타민이라는 강력한 ADHD 치료제도 있는데, 이 암페타민은 메틸페니데이트와 달리 도파민의 재흡수를 억제할 뿐만이 아니라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서 효과는 더 뛰어나지만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FDA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처방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처방이 불법입니다. 메틸페니데이트에 의해서 혈중에 증가된 도파민이 신경계에는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일까요? 이 도파민은 중추신경계에서 뇌신경 세포들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이고요. 기분을 들뜨게 해주는 호르몬으로 쾌락 호르몬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들거나 재흡수가 되어버려서 부족해질 경우 우울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술과 담배가 끊기 힘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해 흡수가 되는 니코틴은 도파민을 활성화시켜서 쾌감 같은 특정 자극을 느끼게 해주고요. 술을 마시면 뇌의 쾌락 중추인 변연계에서 이 도파민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쾌락 호르몬의 재흡수를 억제해서 혈중에서의 농도를 올려주는 것이 바로 콘서타의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실제로 콘서타를 복용하고 나서 이 뇌의 기능을 보는 MRI를 촬영을 해보면 전두엽 쪽이 자극이 되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를 낸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만한 아이들의 행동을 진정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도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머리가 평소보다 잘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콘서타를 포함한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의 약물에 의해서 혈액 중의 도파민과 에피네프린의 농도가 상승이 되게 되면 앞서 언급한 긍정적인 기능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호르몬은 대표적으로 교감신경에 작용하는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을 지나치게 또는 만성적으로 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교감신경 항진에 의한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과한 각성 상태나 불안, 수면장애, 소화불량, 부정맥 등의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연의 경우도 콘서타로 인한 교감신경 항진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 외래에서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한 자율신경 실조증을 치료하다 보면 치료의 반응이 떨어지는 분들 중에서 현재 중추신경 자극제나 각성제를 복용 중이거나 또는 과거에 이런 약들을 과용량 복용했던 과거력이 있는 분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화재를 진화하려고 물을 뿌리는데 알고 보니 물과 기름이 같이 뿌려지는 상황이라고 표현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콘서타라는 약물이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억제해서 혈중 농도를 올려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강화시켜주고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등을 개선시켜줄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종류의 각성제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약물을 과용량 또는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으시면 약물 치료 과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교감신경 항진에 의한 증상이 많이 있으신 분이나 교감신경 항진 증상을 치료 중인 경우에는 이 치료 효과도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